인천시가 지난 주말 방화로 55개 점포가 타버린 성림동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화재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설물과 물품 등의 피해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산곡동 65만 4천여 제곱미터를 문화, 관광, 주거 등 복합형단지로 조성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민관 합동검사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올해 문화사업의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도시 프로젝트와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문학상, 마을 미디어 사업 등을 예고했는데 중심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우려는 없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55곳이 화재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인천시가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밤 11시 38분쯤인데요.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05곳 가운데 55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나 물품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상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임시 영업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천 동구 성림동 현대시장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4일 밤 11시 38분부터 10분가량 성림동 현대시장 일대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초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시장 주변 CCTV에 찍힌 A씨가 범행 전후 휘발유 등의 인화물질을 손에 들지 않고 있어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은 매년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웹툰과 영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부터 미술이나 전시, 공연 등 예술 분야까지 그 범위도 넓습니다. 네, 올해는 대부분 사업에서 부천만의 특색을 한층 더 살릴 계획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올해 문화사업의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부천문화계는 올해 평범한 일상에 집중합니다. 핵심은 시민 참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별 도시 프로젝트와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문학상, 마을 미디어 사업 등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중심은 시민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세대 계층별 이야기를 발굴하겠다는 목표인데 참여 작가들도 기대가 큽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 그게 보통 한 번 하고 이제 단일성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나가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이나 무대 예술, 전시도 대폭 늘어납니다. 부천 아트벙커 B3구도 기획전과 콘퍼런스 등 융복합 콘텐츠 전시에 특화한 공간으로 개편해 오는 4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민들의 문화의 힘이 문화사업 속으로 집약되는 그러한 힘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열리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주요 부대 프로그램인 괴담 공모전의 작품 모집을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향토 유적이나 굿 등 민속 의례를 주제로 한 호러 스릴러 장르의 순수 창작 단편 소설을 모집합니다. 이로써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행사 규모에 비해 지역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제 창작 스토리 괴담을 모으기로 기획을 해서 올해는 부천을 소재로 한 모든 이상한 이야기들을 부천시 역사라든지 부천에 얽힌 이야기들을 창작 이야기 형태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문화계가 시승격 50주년에 맞춰 저마다 시민 참여형 기획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역 내 문화산업 생태계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의정부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관합동검사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산곡동 396번지를 비롯한 65만 4천여 제곱미터를 문화, 관광, 주거 등 복합형 단지로 조성하는 총 사업비 5,856억 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요. 공공출자자인 의정부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다하고 최근 불거진 사업 시행사의 고금리 차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합동검사단을 운영합니다. 민관합동검사단은 의정부시장과 민간 변호사가 공동검사단장을 맡았고 공무원 11명, 전문가 5명, 시민 1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달 만에 지금 10,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9,480여 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약 6% 정도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은 지난 3주 전에 15%, 2주 전에 13%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3월 개학 등에 의한 영향을 조금 더 관찰해야겠지만 당분간 매일 8,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또 20분 정도의 신규 중환자 발생 그리고 10분 정도의 사망자 발생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감염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26%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감염 시에는 우리나라 자료로 보았을 때 사망 위험이 한 번만 감염되었을 때보다 1.7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 없이도 현재 유행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백신 접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백신 접종은 이러한 재감염 위험을 낮춰주고 또 재감염 시의 중증화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에 과거에 감염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이가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국민 접종률이 아직 약 14%에 머무르고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의 백신 접종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게 되면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은 모두 해제가 되는 건가요? 네, 국가적 재난의 위험 수준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질병청과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교육부나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 소방청 등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또 전국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게 되면 중앙대책본부는 해체되고 대신 보건복지부와 행안부, 질병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방역 규제와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변화 세부 내용은 향후 다시 정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단계 하향과는 별개로 감염병 예방법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또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든지 또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역 규제나 지원의 틀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의료기관까지 포함이 될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의료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의심 환자와 또 고위험군 분들, 예를 들면 면역 저하자나 또 기저질환자, 또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많이 방문하실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철저한 동선 분리가 어렵고 또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기 쉬워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하는 고위험군 보호책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의무화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잘 착용하시고 또 마스크 외에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또 의료기관 내 환기, 또 방문하시는 분들 간 밀집도를 줄이는 등의 노력들도 함께 필요하겠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의료기관은 당분간 제외해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률을 높이는 것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전파를 줄이고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을 낮춰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겠고 또 중환자 수도 줄여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코로나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안내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 4분쯤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에 위치한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한 개 동과 분쇄기, 고정식 지게차와 폐합성수지 200톤을 태우고 8시간여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소방서 추산 7,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경찰, 한국전력과 함께 정확한 발화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5일 낮 1시쯤 부천시 대장동의 한 비닐하우스 화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훼용 하우스 8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불에 타고 내부 집기류와 식물 등이 전소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발생 50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토치를 사용해 건초와 잔디를 태우다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불을 지른 뒤 목격자 행세를 했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6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1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부천 괴안동의 한 주택 재건축 공사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불을 내고 현장에서 목격자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의심한 경찰에게 재미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실시간 산불 감시를 위해 최근 군구 지역별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각각 산불 감시용 CCTV를 운영해 왔는데요. 인천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면서 더 신속한 산불 현장 정보 공유와 지휘, 진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양구가 올해 첫 교육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등 72개 기관에 교육 경비 보조금 13억 7,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 활성화, 학교 맞춤형 특화 프로젝트와 교육환경 개선 등 13개 분야 사업을 검토했는데요. 계양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외에도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5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역시 친환경 도시로의 한 걸음을 내디딜지 주목됩니다. 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조호 의원입니다. 예, 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를 제안하셨는데요. 이유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작년도 집행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그 쓰레기 재활용 관련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재활용 활용 방안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유럽,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판트라고 해서 비년기 보증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일반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곳에 해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분들이 그 투입구에 두면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정부 관내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무인 해수기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기도 한데요. 도입을 제안하시면서 여러 사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 모델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군포 같은 경우는 그 페트병이나 캔을 두면 이게 10포인트로 적립이 되거든요. 그럼 이후에 이 10포인트가 환산을 하면 1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가 되면 2,000원으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카드로 이제 그 연동을 시켜서 포인트를 나중에 금액은 적지만 그 화폐처럼 2,000원이 정도가 적립이 되면 화폐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제안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통신요금에 있어서 그 작은 요금이라도 할인이 되면 상당히 좀 그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 통신요금과 연동을 시켜서 나중에 2,000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되면 그 통신요금의 할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들이니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화답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까요? 네, 올해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곳에 설치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건 그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대형 마트, 그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설치를 해서 일단 그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좀 더 전면 확대를 해서 많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에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프랑스 전역에 137곳에 지금 프랑스 그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도 많은 그 시민들이 있는 곳에 설치를 둔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앤피플 김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